KKMD 743화 필리핀 유명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 번역 KF-21 10대에 FA-50 블락 20 12대를 세트로 환호하는 필리핀 네티즌들 그리펜 이제 필요 없어. (2024년 9월 6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대한민국이 필리핀 공군에게 KF-21 보라매 블락 1 10대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의 유명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의 글을 통해 먼저 해당 소식을 접했는데요. 맥스 디펜스의 글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만 해도 맥스 디펜스의 논조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KKMD 86화 근거 없이 현대중공업을 비방했던 필리핀 해군 중장과 유명 밀리터리 블로거의 말로 편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듯이 맥스 디펜스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 리잘급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세 리잘급과 FA-50PH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선보이며 필리핀 해군과 공군의 주력으로 떠오르면서 맥스 디펜스의 평가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맥스 디펜스는 9월 7일과 8일 연달아 장문의 글을 기고하면서 KF-21 보라매 블락 1이 필리핀 공군에게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공군에게 있어 주적은 다름 아닌 중국 공군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압도적인 중국 공군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은 멀리서 정확하게 적기를 타격하고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중우세기가 절실한 상황이죠. 필리핀 공군이 미국의 F-16보다 스웨덴 그리펜을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다고 맥스 디펜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기술로 설계된 KF-21 보라매 블락 1은 1980년대에 설계된 그리펜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최신 센서 및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닌 공중우세기로 미티어와 AIM-120C 암람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총 40대의 다목적 전투기 MRF 도입을 원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10대의 KF-21 보라매 블락 1으로 중국에 대한 반공작전을 수행하고 30대 정도의 F-16 블락 70-72를 도입하여 공대지, 공대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체면도 세우면서 최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소수 도입하여 이해도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대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기에 맥스 디펜스는 그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9월 7일과 8일 연달아 게재된 맥스 디펜스의 글을 번역해 본 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디펜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맥스 디펜스는 해외 정보원으로부터 필리핀 공군이 진행 중인 다목적 전투기 및 전투기, 지상공격기, 전투입문훈련기 조달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해외 정보원은 카이 관계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을 살펴보기 전에 필리핀 공군이 최근 개최한 공군력 심포지엄에 참여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필리핀 공군이 조달하고 싶어하는 멀티롤 전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블락 20 사양의 FA-50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를 2개 편대 규모로 도입한 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 인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현재 필리핀 공군이 운영 중인 12대의 FA-50PH 파이팅 이글을 블락 2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FA-50PH 파이팅 이글에 대한 카이 제안. 우리가 전달받은 정보에 따르면 카이는 필리핀 공군이 리호라이즌 3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 중인 전투기, 지상공격기, 전투입문훈련기 F
SAA, LIFT 2단계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블락 20 사양의 FA-50PH 12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 제안된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폴란드가 주문한 업그레이드 파생형과 동일한 것으로 개선된 A사 사격 통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 공군은 또한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블락 20 사양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12대의 FA-50PH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업그레이드 우선순위는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및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최신 버전의 미 공군 데이터링크 아메리칸 데이터링크 16의 통합이며 그 외 다른 업그레이드는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카이 기준으로 블락 60 범위에 속하지만 공중급유 기능은 없다. 지금까지 필리핀 공군 내부에서 카이 FA-50 파이팅 이글의 전반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F-16 파이팅 팰컨, JAS-39CD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A-18EF 슈퍼 호넷, A-10 썬더볼트 등 다양한 다목적 전투기들을 상대로 성능 평가 테스트를 치러왔다. 심지어 지난 몇 달간 개최된 코프 썬더 필리핀, 발리카탄, 피치 블랙 훈련 등에서 F-35A 라이트닝 2와 F-22 랩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필리핀 공군은 현재 FA-50PH 성능으로는 일부 다목적 전투기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필리핀 공군의 FA-50은 카이의 자체 개량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라파엘 어드밴스 시스템즈와 IAI의 도움을 받아 통신 시스템을 개선시켰고 엘타 ELM-203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여 이스라엘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IW와 파이선5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KF-21 보람의 블락 1에 대한 카이의 제안.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정보는 9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신형 경전투기 FA-50 블락 20 파이팅 이글 12대를 판매하고 필리핀 공군이 현재 운영 중인 FA-50PH 12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제안에 더해 카이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KF-21 보람에도 함께 판매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카이의 KF-21 보람의 판매 제안은 12대에서 14대 정도의 JAS-39CD 그리펜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사브의 제안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인수 1단계를 위해 612억 페소, 현재 환율로 하나 1조 4,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이 대목을 통해 사브가 신형 EF 버전도 아닌 구형 그리펜 CD를 대당 1,040억에서 1,220억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카이가 KF-21 보람의 블락 1을 10대 판매하겠다는 말은 KF-21 보람의 블락 1의 대당 수출 가격을 1,460억 정도로 설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사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지만 1,460억이라는 가격은 종합 군수 지원이 포함된 프로그램 가격입니다. 1980년대에 개발된 그리펜 CD와 2020년대에 개발된 KF-21 보람의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설계 사상부터 항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KF-21 보람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200억이라는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다목적 전투기 조달 사업 1단계에 할당된 예산이라면 종합 군수 지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KF-21 블락 1 10대 정도를 확실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F-21 블락 1은 완전한 공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에는 아직 제한이 있어 도입 초기에는 주로 방공 및 항공 차단 임무에 투입되겠지만 완전한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갖추는 블락 2 업그레이드는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필리핀 공군은 미리 합의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과 거의 동시에 블락2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KF-21 블락1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공군이 KF-21 블락1 조달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첫째, 필리핀의 대공 방어 능력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둘째, 하루라도 더 빨리 KF-21이라는 전투기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함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공군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투자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고,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KF-21 보람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하여 필리핀 공군이 KF-21 보라매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여러가지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0대의 신형 다목적 전투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자금 조달 문제라는 사실을 필리핀 국방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필리핀 정부가 사실상 특별한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신형 다목적 전투기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국방부와 공군은 신형 다목적 전투기 인수 프로그램 1단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MRF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법적, 재정적 틀이 마련되면 필리핀 국방부와 공군은 프로그램의 2단계를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카이가 필리핀 공군에게 신형 다목적 전투기로 KF-21 보라매 블락1 10대를 제안했다고 밝힌 한국 소식통은 필리핀 공군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JAS-39CDEF 그리펜보다 F-16 블락 70-72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카이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만약 필리핀 국방부와 공군이 KF-21 블락1 10대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30대의 다목적 전투기는 미국 F-16 바이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맥스 디펜스 필리핀스는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 종류의 출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출처에서 얻은 정보와 교차 확인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블로거 메이슨 8718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KF-21 블락1 10대 제공에 대한 맥스 디펜스의 뉴스를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소식통을 통해 해당 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초반부 사브가 필리핀 정부에게 어필했던 그리펜의 주요 판매 포인트는 아마도 낮은 인수 비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JAS-39EF 최신형 그리펜을 판매하겠다는 사브의 제안은 가격대를 F-16 블락 70-72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브는 JAS-39EF 그리펜의 운용 유지비가 여전히 저렴하고 수리 회송 시간도 빨라 고강도 작전을 수행할 때 F-16 블락 70-72나 KF-21 보라매 그리고 라팔보다 임무 수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리펜이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필리핀 공군이 간절히 원했던 물건이었다. 그러나 F-16 바이퍼는 미티어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NBDA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노후화된 AIM-120C7 암람만 제공하고 있는데 암람은 중국의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성능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보라매 블락1은 미국산 AIM-120C7 암람은 물론 미티어를 포함한 기타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두를 운용할 수 있다. 3. 그리펜의 또 다른 판매 포인트는 LEI 및 글로벌-I 같은 사브가 자랑하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다. 필리핀 공군은 사브의 공중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브는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스웨덴의 LEI 및 글로벌-I는 모두 F-16 바이퍼를 포함한 서방 시스템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KF-21 보라매와 통합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필리핀 공군은 사실상 어떤 다목적 전투기를 선택하더라도 LEI 및 글로벌-I를 구매할 수 있다.
4. 그리펜과 비교되는 F-16의 장점은 미 공군이 필리핀에 항상 순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예비 부품 및 각종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F-16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스웨덴이 필리핀과 소정의 국방협력 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협력 수준이다. 필리핀이 자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지원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5. 마지막으로 필리핀 국방부는 다목적 전투기 조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카이가 제안한 KF-21 보라매 블락1 10대 구매에 필요한 금액은 원래 MRF 사업에 할당된 예산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지만 다른 전투기들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려면 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스웨덴과 한국보다 앞서 나갔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미국 의원들은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한화 3조 3,500억 규모의 대외 군사 차관 FMF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화된 필리핀 군사력 회복법 페라를 제출했다. 미국은 이 군사 차관의 일부를 후속 다목적 전투기 조달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F-16 블락 70-72 바이퍼 선택을 종용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외 군사 차관 FMF는 본질적으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 측에 그 어떤 법적인 틀도 요구하지 않는다. 비록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연화 차관 소프트 론을 통해 지불되겠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군사 장비 조달을 위한 대출을 3억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예전의 행정명령을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군사 장비의 가격이 나날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사브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들 중 하나는 다목적 전투기 MRF 인수 프로젝트 기술 작업 의장이 그리펜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인터뷰한 필리핀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작업 의장은 여전히 그리펜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정보원들이 보내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필리핀 국방부와 공군이 KF-21 보라매 블락1 10대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F-16 바이퍼를 조달할 것이라는 카이의 믿음은 실제로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필리핀 유명 군사 전문가 맥스 디펜스가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번역하고 난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필리핀에서 그리펜은 더 이상 F-16의 적수가 되기 어렵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에서도 종합 군수 지원, 심지어 대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 F-16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MRF 인수 프로젝트 기술 작업 의장이 그리펜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필리핀 공군이 KF-21 보라매 블락1을 10대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면 사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브에게 초를 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수출형 FA-50에도 미티어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00억대로 추정되는 FA-50 블락 20만 도입해도 미티어 운용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곧 온다는 뜻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번에 제안된 KF-21 보라매 블락 1 제안을 당장에는 거절하고 F-16 블락 70-72를 도입한다 손치더라도 마흔대로 예정된 다목적 전투기를 전부 F-16으로 채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낌없는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필리핀은 F-16을 상당수 도입하겠지만 중국 공군과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의 F-16을 넘어서는 슈퍼 울트라 F-16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세대 전투기들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형상,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출력으로
F-16 블락 70, 72 뺨치는 기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4.75세대로 분류되는 최신 항전 장비와 센서를 지닌 슈퍼 울트라 F-16. 저는 이런 묘사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라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ven's Military 채널 KKMD